유형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속속 이해가 됩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러면 또 다음 네. 유형이 어떤 네. 성격이 있을까요? 세 번째 유형이 악성 나르시시스트예요. 악성. 네, 악랄하고 좀 잔인한 유형이라서 각종 범죄, 폭력 뭐 이런 거에 중심에 서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자기의 공격성을 별로 불편해하지 않은 이런 자아동조적인 어떤 공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예요. 죄책감이나 후회나 뭐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사이코패스랑 혼동하는 유형인데 네.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면 그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되게 겉으로는 잘 안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감을 스스로 느껴요. 내적으로는. 근데 사이코패스는 정서적인 불안정감을 느끼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유사하지만 그 내면에 가장 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권력, 힘, 추구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이 사람들은 수장 역할을 좀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악성 나르시시스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는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예요. 이 나르시시스트 유형은 자기의 과대성을 좋은 일을 함으로써 드러내는 유형이에요. 겉보기에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진 않지만 그중에 굉장히 소수가 자기의 기부나 봉사가 실질적으로 대상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지가 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내면의 동기가 아니라 평판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스컴을 잘 안 탔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엄청난 분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중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측근에 있는 사람들 있죠. 선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막 차치하고 막 올라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사이비 교주. 기사에서 봤던 많은 사례들이 떠오릅니다. 네. 마지막 유형은 독선적 나르시시스트예요. 이게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는 막 이렇게 선한 행위 있잖아요. 뭐 기부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거라면 이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는 도덕적인 잣대.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무조건 나약하고 게으르고 노력이 부족하고 약간 수치와 굴욕감을 주면서 자기 아래에 놓고 본인은 이제 굉장히 우울한 입장에서 있는 거죠. 완벽주의적인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모든 거를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살거든요. 모든 거를 자기의 어떤 계획 통솔 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독선적인 나르시시스트가 아빠면 이제 가족의 모든 사람들, 엄마 포함해서 자녀들까지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규칙 하에 엄격하게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일부. 유독 이상하게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들 우리 히릿들 중에도 있을 듯한데요. 이렇게 좀 착취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위험한 성격을 지니는 사람들이 좀 특히 좋아하는 성격이 있을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뭐 분노감이라든지를 잘 알아봐주고 잘 공감해주고 그리고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모른 척 주려고 하잖아요. 모른 척하기 힘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맞아요.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달래주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실은 너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 이런 정서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굉장히 옆에 많이 두려고 하죠. 제 옆에 나르시시스트가 왜 있었는지가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서 떠오릅니다. 네. 관계 초반에 처음부터 자기 상처를 확 드러내는 분들은 약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한테 이제 과거에 자기 이렇게 상처를 확 드러내면서 자기 곁에 좀 있게끔 머물러 있게끔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나의 굉장히 좋은 측면들이 실은 나르시시스트를 자석처럼 지금 끌어당긴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나의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측면, 상처가 된 측면들도 이제 가까운 관계를 많이 맺을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 중에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있었다. 그러면 실은 성인이 돼서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떠받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맡았다 보면 그게 실은 몸에 익숙해진 경우가 있어서 나는 불편하고 건강하지가 않지만 실은 익숙해서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성인이 돼서 만난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진료를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원인은 뭐 배우자, 뭐 시부모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실은 부모, 형제, 예,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르시시즘의 특성이 굉장히 많았던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착취적인 관계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히릿들이 계시다면 얼른 도망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반대로요. 나르시시스트가 유독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면서요.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EQ가 높은 사람들은 감정 자체를 잘 인지하고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읽고 감정에서 얻는 정보를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EQ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EQ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은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굉장히 잘 감지를 해요. 나한테 있는 건데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없으니까 보이는 거죠. 쎄한데 이상한데 하고 스스로 좀 거리를 두는 거네요. 맞아요. 해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트루스텔러라고. 진실을 말하는 자. 그래서 굉장히 선천적으로 나르시시스트를 잘 꿰뚫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말한다 해서 이제 트루스텔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아무리 겉으로 막 거만하고 막 과대성으로 자기를 포장해도 실은 이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결함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왜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성격 특성들을 막 착취적이고 막 과대하고 뭐 조종하고 이 특성들을 형성한 거냐? 실은 자기 결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결함을 꿰뚫어보는 이 상대방이 실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더 드리지 못한 도움들을 책에서 받으실 수 있게 도서 나눔 이벤트 열어봤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10분께요. 선생님의 도서를 보내드리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로 의심되는데 이로 인해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가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 하죠?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는 방법들은 실은 굉장히 다양한데 몇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